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이번 이야기는 그 어떤 충격에도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한 사내의 이야기 올시다. 그럼 그가 어쩌다 그리 된 것인지, 또 그런 능력 아닌 능력으로다가 무슨 일들을 벌여나갈지, 그 재미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뚝딱. 어느 파란 하늘 아래 낮은 담이 드문드문 이어져 있는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마을 한가운데에 사는 달수라는 자가 오늘도 마당채에 심어놓은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말이지요. 이 집 마당은 다른 집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였건만 그 커다란 나무는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무슨 일이었는지 그 나무에 매일같이 물을 주는 건 물론이요, 매번 가지를 쳐주며 아주 애지중지 키워나가는 달수였어요. 그 나무란 것은 때만 되면 대봉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런 감나무였고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달수란 자는 감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그 나무에 어렵사리 올라가서는 덜 익은 감들을 마구 따내기에 바쁜 것이었어요. 이에 가을만 되면 아주 토시토시하게 잘 익었을 거라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달수집 감을 보러 들르곤 했건만은 그런 대봉은커녕 덜 익은 감 하나도 남아있질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차에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 그 달수 집의 쟁기를 빌리러 갔다가 그 궁금함을 털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감이란 것이 자고로 너무 잘 익다 보면 말입니다. 어느새 땅에 떨어져 폭삭 주저앉아 버린다지 않습니까요? 그 제대로 먹기도 전에 막 터져버린 감보다는 설 익었을 때 따놓고 그냥 안전히 모셔두는 것이 제 마음이 더 편해서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런 설익은 감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가? 행여나 자네가 먹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지. 그러자 마침 그 딱딱하고 설익은 감 하나를 들고 있던 달수였기에 그 떨떠름한 감을 한 입 크게 베어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우구적 씹어제 끼더마는 이래봬도 땅에 떨어져 먹지 못하는 감보단 훨씬 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냥 이 떨떠름한 맛이 그리 나쁘진 않은데 말이지요. 라며 또 한 입 크게 베어무는 달수였어요. 이에 동네 어르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설 뿐이었지요. 이에 달수는 마저 따놓은 감들을 죄다 곶간 안 소쿠리에 담아놓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모아놓은 소쿠리만 10여 개에 이르는 터. 왜 그는 이런 설익은 감에만 집착하는지 사람들은 그저 의아해할 따름이었습니다. 헌데 이런 달수에겐 사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한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어 놓은 터였어요. 그건 바로 몸에 전해져 올 만한 그 어떤 고통도 거의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달수가 아주 요상스런 능력을 지녔다 입소문이 자자한 것이었지요. 언제 한 번은 동네를 걷던 달수가 말발굽에 제 발등이 밟히는 일이 있었어요. 헌데 보통 사람이라면 떼굴떼굴 굴러도 모자랐을 판에 그는 그저 허허 웃으며 제 발등을 한번 툭 털어내더니만은 한 발로만 절룩이며 별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마부를 비롯해 그곳을 지나던 동네 사람들 모두 어안이 벙벙해하긴 마찬가지였지요. 그리고 또 언제 한 번은 동네 아이들이 딱딱한 열매를 갖고 새총 놀이를 할 때였습니다. 도망치는 새를 향해 쏜다는 것을 잘못하여 길에 서 있던 달수를 향해 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헌데 그 열매에 맞고도 별 감각이 없이 그저 제 머리만 긁어대는 달수인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로 커다란 홍만 달고 다녔는데 말입니다. 이를 본 동네 아이는 곧 죄송하다 사죄를 했지만서도 뭐 그럴 수 있다면서 되려 그 설익은 감까지 선물로 주는 달수였어요.
이에 동네 사람들은 그런 감맛도 잘 못 느끼는 터에 웬만한 아픔은 더더욱 느낄 수가 없는 모양이라며 신기해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놀라움이 가장 크게 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을 장터에서 열린 아주 특별한 대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도 매우 특이한 것으로 매운 것을 가장 잘 먹는 이를 뽑아 세우는 그런 아주 요상스런 대회인 것이었어요. 이에 우연한 기회로 그 대회에 출전한 달수는 매해 월등한 차이로 1등을 거머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운 것이란 적당히 알싸한 양파나 마늘에서부터 그 맵기 정도가 크게 달한 청양고추와 그것으로 만든 고추장인 것이었어요. 해서 이를 가장 많이 먹고 가장 오래 버티는 이들한테는 꽤나 큰 자루에다가 고추와 마늘을 한가득 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대회의 재미를 느낀 마을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대회를 보려고 사방에서 몰려드는 것이었어요. 물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아주 무식한 대회라면서 혀를 끌끌 차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아, 이런 무식한 대회를 하는 마을은 전국 팔도에서 여기밖엔 없을 것이오. 근데 이런 무식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왜 이리도 많은 것일까요? 자신도 그 대회가 열릴 때마다 나와 살피는 한 동네 아주머니의 말이었어요. 그러자 옆에 서 있던 꼬마아이가 말을 붙였습니다. 아, 엄청 매운 걸 먹어도 얼굴 한 번 빨개지는 법이 없고 인상 한 번 찌푸리지 않는 그 달수 아저씨가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요? 그분 입속엔 그 어떤 매운 음식이 들어가도 기침 한 번 안 하고 그냥 다 삼켜버린다 안 합니까? 이에 고개를 끄덕이는 마을 주민들이었어요. 동네에서 별하는 일도 없이 비리비리해 보이기만 했는데 말이지. 어째 그것도 능력인가 싶긴 하지만서도 어쩌다 그리도 매운 걸 잘 먹는다는가. 매번 그리도 매운 걸 쳐넣다 보면 입속이 얼얼해서 지칠 만도 한데 말이지. 그러자 또 다른 동네 주민이 끼어드는 것이었어요. 아, 내가 그 떫은 감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지 않습니까요? 혹시나 그럴 수 있는 것이 그 감 때문인 건 아닌지 싶은데 말이오. 이런 와중 그 대회의 막바지에 이르러 달수가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온갖 환호성을 질러대는 마을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청양고추를 마구 씹어대는 달수의 모습에 또 한 번 입들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 연도 매운 음식 먹기 우승자는 연달아 내리 3번을 우승한 공달수 되시겠습니다. 일제히 또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그 커다란 청양고추 자루를 받아드는 공달수였지요. 그런 후 제 집으로 돌아간 그는 작년에도 다 없애지 못한 고추자루 옆에 그 커다란 새 자루를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일어서다 그만 낮은 천정에다가 머리를 찍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쿠야, 내 또 실수를. 라면서도 표정 하나 찌푸림이 없던 달수는 평상시처럼 그냥 대청마루에 나앉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감나무만 바라보고 있던 그때 달수의 이마를 타고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고야. 뭐 이런 정도에 피까지 나고 이런다냐. 별 느낌도 없었더만은. 이라며 그저 물로만 한바탕 씻어내는 달수였어요. 그리고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감나무를 또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오늘도 일이 잘 끝났다 안 합니까? 헌데 내 혼자 살면서 저런 청양고추는 뭔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어요. 라며 허공에다 혼잣말을 늘어놓는 달수였어요. 헌데 마치 이에 응답하듯 바람 따라 가지를 흔드는 감나무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덧 또 다음 해가 되어 아직 익지도 않은 감을 모조리 따내고 있는 달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헐레벌떡
달수의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아, 여보게나. 내 아주 희소식 하나를 갖고 왔다는 거 아니겠나? 아, 그놈의 감 좀 내려놓고 내 말 좀 들어보게. 해마다 그 매운 음식 먹기 대회를 개최하는 동네의 알부자 조만식이었습니다. 그가 뭘로 떼돈을 벌었는지는 아는 이가 별로 없었건만 동네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으면 그 옆에 와 더 큰 연을 날리며 연주를 끊어 먹는가 하면 제기를 차다 발등에 찍혀 고꾸라질 만큼이나 커다란 제기를 만들어 동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아주 특이하고도 재기 넘치는 인물인 것이었지요. 그러니 그 성격 그대로 남아도는 돈을 펑펑 써제끼면서도 이런 특이한 대회를 열 수가 있던 것이었어요. 헌데 대회를 열고 난 때부터 매번 신기록을 달성하는 달수의 덕택인지 이 만식이란 자는 이 대회를 통해 나름 푼돈이라도 한가득 쓸어 담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이목이 그런대로 집중이 된 만큼 격가지로 팔아먹는 것들의 수입이 꽤나 짭짤했던 것이었어요. 헌데 이젠 그 달수의 능력치를 넘어서는 또 다른 능력자가 나왔다면서 호들갑을 떠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뭐라 그랬나? 그 매운 걸 먹는 것도 평소 좀 연습을 해놓았으면 내 이런 걱정도 안 하는 거 아니오. 왜 우리 집 뒷마당에서 예선전을 열었는데 말이지. 아, 거기서 어떤 어린아가 달수 자네가 먹은 청양고추 개수를 훨씬 넘어섰다는 거 아니겠는가? 그것도 제일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아, 그 고추를 다 먹고도 그 매운 장을 있는 대로 입에다 다 집어넣었다지 않겠는가? 내 그 어린 것이 어찌나 짐승 같던지. 아, 이번에 자네가 지면 말이네. 그것도 어린아이인데, 아, 자네 체면이 뭐가 되겠나. 가뜩이나 다들 자네를 신기해만 하고 있었는데, 아, 그런 사람들의 흥도 금방 깨져버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자 그런 걱정엔 별 관심이 없다는 듯 몽땅 따낸 감들만 자루에 담아내는 달수였어요. 아, 그래봐야 어린애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집 부모는 뭘 하길래 그런 어린아한테 그런 험한 식성을 가르쳤다는 것이요? 참 세상이 아직 말세 축에는 못 든 줄 알았건만. 이해 모르겠다라며 고개를 내젓는 조만식이었지요. 그리고는 마음의 준비나 단단히 하라 이르며 자리를 뜨는 조씨였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난 뒤 또 한 번의 대회가 열린 그때였습니다. 달수는 말로만 듣던 그 어린아이를 보고는 괜한 걱정만 드는 것이었어요. 엄마저도 아직 덜 뗀 것만 같아 보이는 아주 앳된 모습이었으니까 말이지요. 헌데 대회가 시작되자 아이는 곧 입 주변을 천으로 한번 닦아내더니만은 마치 생마늘을 목구멍에 갈아 넣듯 마구 입속으로 마늘을 쑤셔 넣는 것이었어요. 이에 별다른 감흥이 없어 보이는 달수였건만 그도 역시나 마늘을 쉬지 않고 우구저구구저 씹어대는 것이었지요. 그런 식으로 생마늘이 줄기 시작하더니만 급기야 이 둘은 동점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맵기로 소문난 고추장 톡앞에 이르러 가장 매운 청양고추와 함께 달수와 어린아이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었어요. 헌데 그때였습니다. 한 절반 정도 남은 고추장 독에서 한 숟갈을 퍼내어 입안에 넣던 달수가 뭔가 미세하게나마 그간에 느끼지 못했던 알싸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한술 더 떠먹는 순간 더욱 찌릿하는 느낌 때문에서인지 입안에 있는 모든 걸 죄다 쏟아내는 것이었지요. 달수한테도 결국 매운맛의 한계점이 찾아오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헌데 이에 아랑곳 없이 여남은 매운 고추장을 마구 퍼먹고만 있는 아이였어요. 이에 결국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탄성을 내지를 만큼 우승자가 갈아치워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매운 음식 먹기에 올해 우승자는 박씨 아들 영식이가 되겠소이다. 이에 기뻐하는 어린아이 영식이었어요. 그리고는 나름 우쭐해진 표정으로 달수를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다소 어이가 없어하며 고개를 수그릴 뿐이었지요. 그런 그때였습니다. 내 저놈아의 속임수를 압니다. 내 어쩌녁부터 이걸 입에 넣는 걸 봤다 안 합니까요? 이 소리에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 닿은 곳은 그 영식의 집 옆집에 사는 영식 단짝 친구 공철이인 것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웬 자그마한 생뿌리 하나를 들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걸 나도 먹어봤는데 말입니다. 이걸 입안에 넣고 일각의 시간만 흐르면 말이지요. 정말 입안에 아무 감각이 없어진다 안 합니까요? 그리고는 종일 그 기분이 유지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라도 저 고추장 한 독은 몽땅 입에다 넣을 수가 있는데 말이지요. 이런 공철의 말에 대회를 주최한 만식은 곧 그 아이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었어요. 그것은 일종의 독성을 가진 나무 뿌리로 여기서 나오는 진액이 사람 몸 어디에라도 닿으면 그 부위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영식의 아비박 씨가 오랫동안 한약방을 운영해 왔던 바 자신의 아비가 그런 약초를 갖고 있다는 걸 안 영식은 곧장 그것을 빼돌리고선 진액을 입안에 묻힌 채 대회에 출전했던 것이었어요. 이런 속임수 때문에 달수는 물론이거니와 온 동네 사람들이 노란한 상황인 것이었지요. 이에 마을 주민들은 그 어린 아이 영식이와 더불어 그 집 부모를 향해 있는 대로 욕지거리를 해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번에도 달수가 우승한 것으로 정정한다 만식이 외치자 또 한 번의 큰 환호가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또 커다란 청양고추 한 자루를 어깨에 인 채 집으로 돌아온 달수였어요. 이젠 일에 모아진 고추만 팔아도 꽤나 남는 장사를 벌일 수도 있을 듯 싶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느 날이었어요. 이 마을의 장터로 한 커다란 덩치의 사내가 자신의 일행과 함께 발을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사람들이 몰리는 바닥에 자리를 잡더니만은 제 우통을 있는 대로 까뒤집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곁에 있던 한 작은 키의 사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눈요깃거리가 아닙니다요. 이 조선 땅에서 제일로 유명한 차력사를 꼽으라면 말이지요. 바로 여기 이 장사돌이 단번에 뽑힐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럼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여기 이 장사돌의 기운을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요? 이런 특이한 소리에 몇몇의 마을 사람들이 관심 어린 눈빛으로 이들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길을 지나는 이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는 터. 이에 장사돌은 눈앞에 놓인 커다란 돌 하나를 있는 대로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자신의 손날로 그 돌덩이를 반으로 갈라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동네 꼬마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다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작고 앙증맞은 이의 말이 떨어지자 장사돌이란 자의 옆에 서 있던 남정네들이 두꺼운 나무 막대기 하나씩을 들더니만 힘을 주고 있는 장사돌의 몸 위에 내려찍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나무가 두 동강이 났음에도 장사돌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몇몇의 동네 사람들은 탄성을 내질렀지요. 이어 그 장사돌의 등짝부터 시작해 팔과 어깨 그리고 넓적다리에까지 각종 홍두깨로 내려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주고 있는 장사돌의 표정은 변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이었어요. 자, 바로 여기 이 장사돌은 장장 30년간 수련을 해온 몸으로서 그 어떤 힘으로 내리쳐도 모든 것이 다
솜방망이로 느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이 조선 땅에서 가장 기가 세신 분이외다. 그럼 어여 구경한 값들도 내고 가시오. 그러자 곳곳에서 몰려든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박수를 쳐대며 엽전 몇 양씩을 던져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난리통에 깜짝 놀라 달려온 조만식은 여남은 장사돌의 능력을 지켜보고선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어요. 그런 이후 이 장사돌의 일행은 저잣거리의 한 주막에서 자신들만의 회포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술에 취하고 난 그들이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웬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지요. 주모, 여기 술 더 빨리 안 갖고 오나? 당장 안 갖고 오면 여기를 아주 다 묵사발로 만들어 놓을 것이니 어여 갖고 오라고. 라며 탁자를 쾅쾅 내려치더니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괜히 옆자리의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는 장사돌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요 마을 사람들은 어째 다들 허약해 빠져 보이는데 말이야. 그 한 방에 나가 떨어질 놈들이 한둘이 아니구만 그래. 라며 괜한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상을 모두 뒤엎으며 주막의 새 술가정 빼앗아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마침 그 매운 음식 대회를 여는 조만식이 주막에 들렀다가 장사돌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째 이 동네엔 처음 오신 분들 같은데 말입니다. 괜한 행패들 부리지 말고 내 말을 들어보시오. 이 마을엔 당신은 상대도 안 되는 이가 따로 있으니까 말입니다. 계속 이러면 그분한테 아주 혼쭐이 날 줄 아시오. 이런 조만식의 말에 순간 행동을 멈추는 장사돌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약간의 관심 어린 눈빛으로 조만식을 쏘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라 했는가? 나랑 상대가 되는 것도 세상이 뒤집어질 일인데 내가 상대도 안 된다니. 아니 지금 여기 마을 사람들은 정신까지 나가 있는 것인가? 이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꼿꼿이 서 있기만 한 조만식이었습니다. 낮에 보아하니 그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꽤나 출중한 것 같긴 한데 말입니다. 여기 이 마을에는 당신보다도 훨씬 더 잘 견디는 그런 능력자가 있다 안 합니까요? 그럼 어째 누가 더 잘 견디는지 대결 한번 해보시겠소? 그러자 그 말을 어이없단 표정으로 듣던 장사돌이 말을 이었어요. 감히 내 안전에서 농담을 하는 것도 나름 대단하긴 하다만 어찌 나와 그 누가 대결을 펼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다 잘못하면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뜨는 수가 있는데 말이지. 내가 외부인이라고 없는 소리를 막 해대는 거라면 자네도 이 세상을 더 눈뜨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세. 이에 조만식은 마른 침을 꿀떡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가 됐든 대결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니겠소. 내 보기엔 벌써부터 자신이 없어 보이는 것이 해보나마나 마을 사람이 이기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에 순간 표정이 굳어지는 장사돌이었어요. 그러더니만은 주먹 하나를 불끈쥐며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좋소. 나와 대결을 펼칠 정도만이라도 된다면은 내일 정오에 그 장터에서 보는 걸로 하십시다. 거참 내 어이가 없어가지고는. 이라며 그제서야 일행들과 잠잠해지는 장사돌이었어요. 이에 한편으로는 벌벌 떨고 있었건만 한편으로는 뛸 듯이 기뻐하는 조만식이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기회에 사람들의 돈과 관심을 더 잔뜩 끌어모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조만식은 곧바로 달수에게 달려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전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달수는 그 얘기엔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하면서도 별다른 고민 없이 알겠다라며 잠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늦었다라며 그만 자야겠다 하품을 하면서 말이지요.
어찌됐든 다음 날이 되어 이 대결 소식을 마을 곳곳에 알린 조만식 덕택에 장터에는 온 마을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그 덩치가 산만한 괴력의 사나이 장사돌에 대항하여 달수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대결이 시작되자 마을 주변은 숨죽인 듯 고요해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분한테 모두 이 똑같은 나무 몽둥이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 내려지도록 하겠소이다. 그래서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을 승자로 뽑을 것이요.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우통을 까뒤집은 장사돌이 등장하는 것이었어요. 바위덩어리들이 몸에 들어차 있는 마냥 울퉁불퉁한 장사돌의 몸에 탄성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삐쩍 마른 달수가 등장하자 마찬가지로 곳곳에서의 응원의 열기가 아낌없이 피어오르는 것이었어요. 이에 약간의 몸을 풀며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한 달수였지요. 자, 그럼 시작하겠소. 이에 곧바로 장사돌의 몸부터 커다란 몽둥이를 후두려 맞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뭐 하나 움찔조차 하질 않는 장사돌이었지요. 그리고 곧이어 달수의 몸에도 그 몽둥이가 내려쳐지자 달수 또한 환히 웃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금은 당황한 장사돌이었지요. 이런 식으로다가 한 번씩 계속 내려쳐지는 몽둥이에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맞고 있는 양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헌데도 직접 맞는 그들은 표정 하나 변함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거의 50번에 가까운 내려침이 이어져 가던 중이었습니다. 점점 장사돌의 얼굴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듯 조금씩 홍조를 띠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살짝 눈썹 하나가 찌푸려지더니만은 급기야 등짝 한 대를 얻어맞고 나더니 어이구야. 라며 신음소리를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똑같은 달수의 등짝에도 몽둥이가 내려쳐지자 달수는 오히려 그 매질을 반기듯 더 방긋이 웃고만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모든 주민들은 환호성을 내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최종 승자를 발표하겠소. 역시나 우리 마을의 태양 공달수가 승리하였소이다. 이에 장사돌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달수를 살짝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쓸쓸히 뒤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이런 차력 대결이 끝마쳐진 이후 달수의 인기는 마을에서 더욱 하늘을 찌르는 것이었어요. 그 큰 덩치의 차력사가 마을을 떠난 것은 물론이었고 말입니다. 헌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구름의 달가린 밤에 달수의 집으로 한 커다란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이었어요. 그 거대한 몸뚱이의 차력사 장사돌이가 달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의 문두드림으로 대문을 열고 나온 달수는 마치 해코지라도 하려는 듯 무서운 눈초리로 내려보는 장사돌과 마주했어요. 헌데 그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양무릎을 꿇는 장사돌이었지요. 여태껏 내 힘 하나만 믿고 그토록 오래 수련을 해왔지만 말입니다. 어찌 그런 빈약한 몸으로다가 제가 감히 범접하지도 못할 그런 월등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겁니까? 저의 부족함을 알려주신 만큼 절 부디 제자로 받아주시오. 내 평생 형님이자 스승으로 매시겠소이다. 라며 무릎을 꿇은 채로 일어날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달수는 뭘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만 하는 것이었지요. 헌데 그러다가는 내가 뭐 당신처럼 딱히 수련을 했거나 한 건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 뭘 알려줘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말입니다. 그냥 난 이 생감을 먹는 거밖엔 특별할 것도 없으니까 말이지요. 그럼 어째 힘든 걸음을 하신 김에 이 감이라도 좀 갖고 가 드시겠소? 라며
작은 자루에 감을 담아주는 달수였어요. 순간 이를 어이없단 표정으로 받아드는 장사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설익은 감을 꺼내 한 입 베어무는 장사돌이었지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니, 뭔 맛이 이리도 없는 것이라냐? 헌데 나한테 이런 똥 같은 걸 먹으라 주는 건 뭔가 그 뜻이 나름 있어 보이는데 말이지. 어째 이분의 능력이 요 희한한 맛에서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려. 그렇게만 한다면야 나도 이참에 라며 쉬지 않고 그 떨떠른 감을 씹어대는 것이었어요. 표정이 일그러지기가 이루 말할 것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꾸역꾸역 그 떫은 감들을 모조리 목구멍으로 밀어넣는 장사돌이었지요. 헌데 그러더니만은 무슨 아쉬움이 들었는지 달수에게 감을 좀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달수는 아, 감이 그리 떨진 않나 보군요. 어째 나만큼 이걸 잘 먹는 이가 있다니. 그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 그려요. 라며 감을 몇 개 더 들고 나온 달수였건만 이를 받아들자마자 한 입에 먹어치우는 장사돌을 보곤 놀라 기뻐하며 여남은 감자루를 모두 갖고 나오는 달수였어요. 그러자 이에 잠시 고민을 하던 장사돌은 곧 그 감들을 몽땅 양 어깨에 걸쳐 매고는 꾹뻑 인사를 하며 뒤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 감들을 몽땅 먹어치워 버리는 것이었지요. 그 달수의 능력이란 것이 꼭 그 감에서만 비롯됐다.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는데 말입니다. 어찌됐든 그 후엔 그 장사돌이 어찌됐는지 잘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말이지요. 다만 그런 그가 아주 지독한 변비에 걸려 고생했다는 그런 소문만 나돌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도 마을에선 또 해마다 매운 것으로만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이제는 좀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달수가 여지없이 우승을 해버리는 터 이번엔 뭔가 좀 새로운 먹거리 대결이 필요했던 것이었지요. 이에 대결을 주최하던 조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잘 지치질 않는 이들을 곳곳에서 봐온 터 곧바로 달수를 찾아가 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보리개떡을 엄청 사들고 말이지요. 그가 알아보려는 것은 바로 달수 또한 배부름을 넘어 억지로 먹는 것까지도 잘 참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헌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많은 개떡 또한 쉬지 않고 전부 먹어치우는 달수였습니다. 그 배부름의 고통 또한 별 감흥 없이 내쳐버리는 것이었지요. 이에 조만식은 곧 누가 가장 빨리 먹고 많이 먹는지 그런 복식 대회를 개최한 것이었어요. 역시나 달수가 우승 후보로 꼽히며 나름 먹는 것에는 일가견이 있단 자들이 모두 동네로 몰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그들의 대결이 펼치기에 이르렀지요. 이에 마을 사람들도 더욱 새로워진 경쟁에 더 열띤 환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 탈락하기에 이르렀지요. 하지만 달수는 제 배가 늘어나는 것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듯 그 준비된 음식을 모두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찐 감자는 껍질도 벗기지 않은 채 가장 빨리 전부를 먹어치웠음은 물론이요. 그 다음으로 먹어야 했던 백설기는 한 여리여리해 보이는 처자의 입놀림에 살짝 밀리는 듯도 하였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하여 결국 결승까지 올라가는 달수였습니다. 자, 남은 사람은 단 2명, 달수와 옥자. 그럼 마지막 음식은 바로 빈대떡 되시겠소이다. 이래저래 돼지기름에 지글지글 가마솥 뚜껑으로 빈대떡을 부쳐내는 주모의 손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동안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괜한 입맛만 다시고 있었어요. 여지껏 먹은 음식이 금방 소화가 다 됐다는 마냥으로 말입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그저 고개만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었지요. 아니 어찌도 작고 여리여리한 처자가 저리도 많이 먹을 수 있다드냐? 먹은 것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이요? 사람들은 그 옥자를 더욱 신기해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곧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자 역시나 빈대떡을 있는 대로 접어버리더니만 한 입에 먹어치우는 달수와 옥자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 옥자의 손놀림이 어찌나 빨랐던지 달수도 당황한 채 씹지도 않고 삼키기 바쁜 것이었어요. 헌데 그러길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그 빈대떡을 있는 대로 목구멍에 밀어넣던 달수가 갑자기 목이 메인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만 제 가슴을 두드리며 뒤로 나앉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조만식이 물을 전해주려 달수 가까이로 다가간 순간 뭐가 목에 걸렸는지 캑캑거리다가는 뒤로 벌러덩 자빠져 눕는 달수인 것이었어요. 이에 놀란 사람들이 웅성거리길 잠시 몇몇 사람들이 달수한테 달려들어 그를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먹기만 하던 옥자도 어느새 먹기를 멈춘 채 놀라 일어나 있는 것이었지요. 이내 바로 의원님을 모셔왔건만 달수는 겨우 입안에 있는 빈대떡만 빼내었을 뿐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 그런 달수가 천천히 눈을 뜬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집 작은 방 안이었습니다. 아이구야 달수. 어째 이제서야 정신이 좀 든다는가?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는 것이요? 달수가 깨어나자 놀라 기뻐하는 조만식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무슨 일이었는지 같이 빈대떡 먹기를 경쟁하던 그 여리여리한 옥자 또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다는가? 그러자 조만식이 말을 이었어요. 아, 벌써 이틀이나 지났다지 않은가? 그래도 어찌됐든 일이 깨어났으니 정말 천만다행일세. 그래서 내 이젠 그런 위험한 시합은 다신 안 연다 맹세하지 않았겠는가? 마을 사람들도 어찌나 성하던지. 그랬습니다. 달수가 그리 되고 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런 무식한 시합은 잘못됐다면서 당시에 남아있던 빈대떡들을 모두 개를 주거나 내버렸다는 것이었지요. 이 소식에 달수는 살짝 고개만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뒤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 그의 집 마당채의 감나무를 멍하니 바라보는 일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무언가, 이전과 전혀 다른 기분을 느끼기 시작한 달수였지요. 그 달라진 기분이란 이전에는 웬만한 소음을 비롯해 그 어떤 독한 맛도 뭐하나 달수의 입안을 자극하는 경우가 없었더랬지만 그리도 무디기만 했던 달수가 글쎄 이젠 그것들을 모두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누구한테나 시끄러운 소리도 똑같이 느껴졌을 뿐더러 누군가 박장대소를 하면 그들과 함께 즐거이 웃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매운 음식을 먹든지 간에 똑같이 매워한다라는 것에서부터 그 떫은 감을 입 근처에 갖다 대는 순간에도 온갖 인상을 찌푸리며 입안에 넣을 수조차 없게 된 것이었어요. 이런 달수의 변화에 놀란 조만식은 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며 따져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달수는 별 대답이랄 것도 없이 그저 웃기만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마당채에 놓인 감나무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네, 사실 그랬습니다. 달수는 아주 오래전 단둘이 아끼며 서로를 사랑해온 한 아내가 있던 터였어요. 그런 아내와의 알콩달콩한 생활에 젖어 집 밖에도 잘 나가질 않던 그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들 단 둘만의 행복에만 흠뻑 젖어 있던 것이었지요.
그런 여차에 감나무 한 그루를 마당에 심어서는 함께 물을 주며 잘 키워갔던 것이었습니다. 헌데 그런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감이 안 됐다는 마냥 눈물까지 보이는 아내인 것이었어요. 그저 한 번 먹고 말 감일 뿐인 것이었지만 아내는 그런 감이 떨어져 다치지는 않았으면 한다면서 어느 정도 익었을 때를 잘 맞추어 따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어쩌다 실수로라도 떨어뜨리고 난 때에는 아내는 이상하리만치 슬퍼하면서도 말조차 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모습도 그저 달수의 눈엔 사랑스런 아내인 것이었건만 그런 그녀가 갑자기 세상을 뜬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한 달 내내 재채기를 하면서도 식은 땀까지 흘렸던 그녀였건만 그 어느 날 말 한마디도 없이 한순간에 하늘로 올라가고 만 것이었어요. 이에 몇 년 동안을 홀로 말없이만 지내던 달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런 달수를 처음에는 잘 위로해 주었건만 거의 1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면서 혼자 사는 달수가 되려 익숙해지기만 한 것이었지요. 헌데 달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오직 감나무만을 바라보며 아내를 잊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참 요상하게도 아내를 떠올리는 그때에는 그 어떤 고통도 거의 전해지지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떨어진 감을 싫어하던 아내를 위해서라도 설익은 감을 미리 모조리 따낸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떫은 감의 맛조차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그였으니까 말이지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오직 달수에게 있어서만큼은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데 그랬던 달수가 그 많이 먹기 대회에서 잠깐 정신을 잃었던 그때에 아니 글쎄 그 천국이란 곳에 다녀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자신의 아내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여보, 내일에 여기서 잘 지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찌도 그리 나와 헤어진 슬픔만을 삭히며 살고 있었던 것이오. 이젠 여기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날 봐서라도 말입니다. 더 힘든 속세 생활은 이어하시질 않길 바랍니다요. 내 살아생전 다 전하지 못한 사랑이 많이 남아있지만서도 나중에 다시 만나 충분히 누릴 것이 여기 다 있어 놓으니까 말입니다. 그 소중한 이승에서나마 남은 생을 아낌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주길 바라오. 내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기다리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 떫은 감은 그만 잡숫고 맛있게 잘 익었을 때 따다가는 동네분들께도 잘 나눠주시오. 그 떨어지는 감이 있다 해도 그것조차 다 제 뜻이 있는 것이니 내 여기서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걱정은 마시고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주시구려. 이런 아내의 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달수였어요. 그리고는 이틀 후 그렇게 깨어난 것이었지요. 이런 달수의 내막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만식은 이제서야 맛 좋은 감들을 따내는 달수에 마냥 더 신기해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신기해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달달하고 맛좋게 익은 감들을 받아들고는 이것이 달수집 대봉이라며 기뻐하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예전 신기한 능력을 보이던 달수보다 지금의 달수가 훨씬 더 좋다라며 말입니다. 이에 달수도 함께 웃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나자 조만식은 진작 이래 나눠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냐라면서 아, 요래 익어서 따가지고는 다들 나눠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요래 잘 딸 수 있는 것을 그간 설익은 감이라도 혼자 따먹으니까 어째 그리도 많이 배불렀다는가? 라며 달수의 등을 탁하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고야. 라며 아픈 신용을 해보이는 달수였어요. 헌데 사실
신용이 아니고 진짜로 아픈 달수였는데 말입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참 신기한 일이라면서 또 한 번 웃어 제끼는 것이었어요. 어찌됐든 이런 행복한 날들이 이어져 가던 와중 달수는 평소 자신을 흠모해왔다던 그 먹기 대회에서 같이 경쟁에 붙었던 옥자란 처자와 또 다른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평생 아주 잘 살아갔다고 하네요. 가끔씩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그 자신만의 옛 부인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달수의 요상한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건지 나중에 알고선 꽤나 놀라셨을 분들도 있을 듯 싶은데요. 이렇듯 세상의 모든 능력은 어찌 보면 생각지도 못한 마음 한구석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닐지 싶습니다만 그것이 비록 누군가를 잃은 슬픔에서였다면 말입니다. 이젠 그 슬픔을 이겨내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요. 여러분 모두가 말이지요. 그럼 또 다른 행복 가득한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